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햄릿은 삼촌을 죽이는 복수에 불타는 게 아니라 복수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존재 자체, 그러니까 계속 살아갈 건지 아니면 목숨을 끊고 죽을 건지 그거를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이런 형태의 그 주인공을 이렇게 최초로 보여준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셰익스피어 작품에 있는 몇만 명의 인물들이 다 들어있는 단역조차도 생생하게 만들어 놓은 셰익스피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감정의 진실에 접근했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좀 불편한 진실까지 포함해서 보여주는 작가다. 저는 대한민국의 영문학자이자 셰익스피어 번역가인 최종철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대연문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신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 연문과 가면 저렇게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급선을 해서 공대에 가려다가 연문과로 진학해서 대학교 3학년 때 셰익스피어 강의를 듣고 야, 이런 작가가 있구나.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다양하게 깊이 있게 이런 오묘한 표현들을 쓰는 작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를 전공하기로 마음먹고 석사, 박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1989년에 이 학교에 이제 교수로 부임하게 됐어요. 셰익스피어를 전공했는데 우리 문화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셰익스피어 번역이 있었어요. 전집도 있고 낱개로 뭐 많이 나와 있고. 근데 보니까 놀랍게도 다 그 대사를, 원문 대사를 산문, 그러니까 페이지를 꽉 채우는 산문으로 다 번역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셰익스피어가 처음 소개된 게 1923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시다시피 다 일제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서구문화랑 마주쳤으면 셰익스피어 원문을 읽어보면 이거 원문이고 이걸 바로 생각을 했을 텐데 스승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고 일본을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어는 아시다시피 한자 플러스 히라카나라는 이제 그 일종의 발음 기호 플러스 가타카나 외래어를 보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얽혀 있어서 이 영어 원문의 운율을 지키면서 번역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문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문으로 해보면 역사적인 작업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원문 번역을 하게 된 거죠. (1993년) 맥베스를 한국에서 최초로 원문 번역한 거. 그래서 2023년 작년에 전집을 마쳤으니까 약 한 30년 동안 셰익스피어 번역을 한 셈이죠. 첫 작품으로 이제 제가 93년에 한국 최초로 이제 원문 번역 맥베스를 내놨는데 셰익스피어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시적인, 그러니까 비유를 많이 쓰는 인물이에요. 가장 시적인 감수성을 가장 많이 가진 내면의 양심과 야심의 이 갈등을 그 칼에 묻은 피, 칼이 향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밤, 뭐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베스가 가장 시적인데 맥베스를 잘 할 수 있으면 나머지 작품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맥베스를 처음에 택해서 맥베스를 하게 됐죠. 이 모든 게 운문번역이 가능했던 일차적인 공로는 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종대왕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이 28자의 발음 기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조합해서 다양한 소리를 표현을 하는데 영어도 표문자 알파벳이잖아요. 호환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시인이자 극작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는 햄릿을 비롯한 이런 극작품, 희곡인데 그것만 38편이에요. 비극이 약한 10편, 코미디가 한 13편, 사극이 10편 정도, 그 다음에 로맨스로 분류되는 작품이 5작품. 그렇게 해서 총 이제 38편인데, 그 다음에 장시가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14행시로 분류되는 그 소네트가 15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작품 38편, 장시 2개, 소넷 154편. 이걸 다 합치면 셰익스피어 전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불행할 때 사실은 공감의 능력을 더 많이 불러일으켜요. 아픈 거를 읽으면 우리 마음도 이제 따라서 아프면서 그 인물의 처지에 그 사람의 심정에 공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맥베스처럼 사람을 많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살인이 어느 정도 묻히는 거는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때 그 유명한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이렇게 시작하는 그 독백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삶이란 게 뭐냐, 이 걸어다니는 그림자, 그 다음에 무대에서 활개치고 안달하다가 사라지는 배우, 그 다음에 뭔가 뭐 시끄럽고 소리도 많고 그 다음에 광기에 가득 차 있지만 사람이 황폐해져서 내면이 드디어 허무밖에 남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의 허물을 너무나 시적인 아름다운 문구로, 생생한 문구로 전달을 하니까 그걸 듣는 순간 독자나 관객이 뭘 잊어버리냐면, 아, 저 사람이 저 앞에서 왕을 죽였지. 셰익스피어 천재성의 핵심을 설명하는 2가지 설명이 있어요. 하나는 낭만 시인이자 비평가인 콜리츠라는 사람이 뭐라고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의 핵심을 요약했느냐면 myriad minded 셰익스피어. 즉 셰익스피어의 마음은 수만 가지 굴곡된 면이 있어서 다이아몬드처럼 표면이 여러 개 있잖아요. 모든 것을 보고 그 본질을 파악해서 이거를 시나 드라마로 인물을 통해서 작품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2번째 설명은 존 키츠라고 낭만 시인이 있어요. 셰익스피어 천재성의 핵심은 뭐냐면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즉 자기를 비울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 마음을 다 비우고 그냥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사물이든지 인간이든지 거기에 비치면 자기 의견을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 그 후자가 셰익스피어 천재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책장을 가거나 연극을 가거나 소설을 읽거나 하는 게 남의 얘기를 읽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이나 시를 통해서 그 감정들을 통해서 나를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셰익스피어가 그걸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재미있는 얘기를 통해서. 셰익스피어 전집에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바가 뭐냐?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엄청난 말의 향연이 있으니까 이를 즐기시라. 두 번째는 그 수많은 말을 뱉는 그 인물의 향연을 즐기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전집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즐기시라. To die, to sleep, no more. And by a sleep to say we end the heartache and the thousand natural shocks that flesh is heir to. 'Tis a consummation devoutly to be wished. To die, to sleep, perchance to dream. Aye, there's the rub, for in that sleep of death, what dreams may come, when we have shuffled off this mortal coil, must give us pause.